협상단이 가장 공들인 품목은 지난 4월 25%의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수출액만 347억 달러,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타결한 자동차 관세는 15%, 25%였던 품목별 관세를 절반으로 깎은 뒤 트럼프 정부 전부터 있던 2.5% 관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반면 우리는 한미 FTA로 누리던 0% 관세가 사라지고 한꺼번에 경쟁국과 같은 15%를 물게 됐습니다. 국내 반발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15%를 고집했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받아들였다는 게 협상단 얘기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그거는 거기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같은 5만 달러 차를 팔 때 한국이 가졌던 1,250달러 가격 우위는 이제 사라진 건데 부담은 기업들 몫이 됐습니다. 한일 시장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당일 도요타 주가는 14%가 올랐지만 현대차는 4% 넘게 내렸습니다. 오른 비용을 이제 좀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좀 더 낮추기 위해서는 그런 스마트 제조 같은 부분에 좀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정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술력과 자금이 있어 버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동차 부품업계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이라 생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고용 둔화 등 연쇄 타격이 우려됩니다. 철광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율 50%는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이름은 펀드지만 실질은 펀드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일반 펀드처럼 다수가 돈을 모아 뭔가를 사는 식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백조 펀드도 정부, 산업은행, 시중은행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도 불투명한데 그 5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펀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이 말대로면 이런 방식이 유력합니다. 한국 회사가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받고 미국 은행에서 1조 원을 대출받아 미국 현지에 투자하면 1조 투자로 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해서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지 않는 한 국내에서 유출될 현금은 없습니다.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도 비슷한 방식을 공언했습니다. 지원금이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우리 기술도 가는 거고 더 빨리 투자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 부담을 던다 해도 투자처가 미정인 건 불안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하는 투자를 한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500달러는 조선업으로 특정됐지만 2,000억 달러의 용처는 사실상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투자할지 미국과 신경전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펀드가 전부인지도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될 거라고 말했는데 3,500억 달러와 별개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농민들이 사과 모양 얼음 조형물을 깨트립니다. 이번 협상으로 본격적인 사과 수입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사과 등의 검역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사안. 정부는 우리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농업 분야 10개 내외 품목만 유보돼 있을 뿐이라며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사과도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검역 단계를 넘지 못해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8단계 가운데 2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남은 단계를 다 거치려면 적어도 1년 반은 걸릴 걸로 보이지만 농민들은 반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수 화상병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검역의 실수 한 번이 2천억이 넘는 피해와 먹거리의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도 부처 4곳의 심사를 거쳐야 해서 오래 걸린다는 게 미국의 불만입니다. 2018년 미국 회사가 신청한 유전자 변형 감자에 대한 심사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 올해 들어 속도를 내면서 마지막 식약처 심사만 남았습니다. 다만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고려하면 제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나 생명공학 기술 제품인 것을 표기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정부는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해제와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선 한미 간 고성도 오갔으나 추가 양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협상 타결의 핵심으로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조선업 협력 계획을 꼽았습니다. 사실상 붕괴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건 일본도 유럽연합도 엄두를 못 낸 우리만의 새로운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 제안한 조선업 투자펀드 규모는 1,500억 달러, 미국 내 조선소 건설과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기술 이전까지 지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을 높이 평가하며 최대한 빨리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나쁠 것 없는 윈윈이란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게 훨씬 비쌀 거고 그 배는 미국 시장을 위한 거지 세계 경쟁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관건은 투자 방식입니다. 워낙 거액이라 기업 부담이 큰데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도 1분기에 19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정부는 대출 보증 등 공적 금융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인데 보증이 클수록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에서 조선소를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가 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해라라고 했을 때는 기업에 조금 부담이. 한편 정부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우리가 얻어낸 관세율 15%는 일본, 유럽연합과 같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등의 구매,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낮춘 것도 유사합니다. 그럼 투자액을 볼까요? 6천억 달러를 약속한 EU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를 함께 보면 일본은 우리의 약 2배이고 EU는 10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선방했다고만 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정부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실질 투자액은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막대한 투자액은 일본과 EU 내에서도 논란거리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액수가 투자 출자나 융자, 보증 등의 상한액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EU는 아예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향액을 합친 숫자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우리 투자액의 성격은 일본과 유사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1,000억 달러어치 사기로 했죠. EU는 7,500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 합의했는데 유럽에선 수입을 약속한 물량은 소화할 수 없다, 이행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발표한 투자나 구매 액수가 경제적 계약보단 정치적 약속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하면서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